자, 안녕하십니까. MBN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예, 다들 어서 오시고요. 4시 36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기간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기간의 매도로 찍혀 있었는데 동시효과 때 딱 움직여갖고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 기간의 매수로 끝났습니다. 제가 말했던 대로 기간의 매도 물량이 우리가 뭐 얼마나 매도가 나올지 아니면 어느 정도 언제까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이제 이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보다도 외국인 매수, 그러니까 주가의 위치가 기간의 매도를 끝내게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벌써부터 종목들은 급등 준비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기관이 팔았던 걸 또 사진 않는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관이 팔았던 것을 또 사진 않아요. 아시겠죠? 예. 물론 이제 뭐 가대나 폭이라서 뭐 조금씩 더 사기도 하겠습니다만 기관이 팔았던 걸 또 사서 그 종목이 또 올라가는 그런 것보다는 주도주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종목 잘 선택하셔야 시장 반등에 그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고 만약에 그걸 하지 못한다면 또 한 번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금이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차트만 보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내용을 알고 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급등 가능한 종목 핵심적인 종목 몇 개 말씀드릴 거고요. 윤석열 총장 얘기를 한번 또 해볼까 합니다. 자, 어쨌든 좀 수급을 좀 보면, 자, 이게 뭐 얼마 되는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13억이라는 기간에 코스닥 순매수가 찍힌 겁니다. 일별로 보면 계속 매도 나오고 있었죠. 10월 7일날 조금 매수가 됐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매도하다가 어쨌든 이 매도 이 하락의 주인공이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의 매도가 멈췄다. 순매수로 전환됐다. 이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진작부터 기간은 거래소는 또 순매수하고 있었고요. 네, 거래소는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기간의 매도가 이거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코스닥 수급을 좀 보시면 외국인 장중에 거의 1300억까지 순매도가 나왔었어요. 거의 1300억까지 순매도가 나왔다가 그래도 720억 준 거고요. 기간도 600억까지 순매도가 나오다가 결국에는 순매수로 전환을 한 겁니다. 어쨌든 이 메이저 수급이 변하고 있다는 거. 주가로 본다면 이 바닥권에서 메이저 수급이 변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러면 사실 이 남은 10월 달 동안 제가 볼 땐 이런 반등이 차트만 보게 되면요, 이런 반등이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만, 다만 이제 지금은 11월 3일 미국 대선의 변동성을 앞두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제까지 뉴스만 본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격차를 줄이고 있다. 지금 이제 러스트벨트 남부와 북부 지방에서 이 경합 지역에서 바이든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직선제가 아니라서 이제 그 주마다 이 주마다 한 명이 이기면 그 한쪽이 이기면 다 표를 싹 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그 플로리다 주에서 뭐 51대 49가 나오면 승자 독식에서 이긴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표를요. 그러니까 경합주에서만 이겨도 승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트럼프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승리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경합주에서 격차를 줄이고 있다고 하니까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경합지에서 격차를 줄이고 있다. 다만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는요, 누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이야 바이든이 우세하지만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이 신재생 관련주도 좀 못 가고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존 주도주의 어떤 뚜렷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등장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것이냐, 개별 급등주가 올라서고 있는 거예요. 정치 테마주라든가, 예,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 오히려 진짜 바이든께서 우대하다면 이제는 또 신재생 관련주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요새 보면은 이제 뭐 이 비철 금속이라든가 화학주들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반등은 길지는 않을 것 같고요. 또 이 반등장에 올라오는 종목은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을 잘 선택하셔야지, 종목을 잘못 선택하시면 또, 자, 제가 분명히 항상 말씀드리는 거 뭡니까? 하락장에는 누구나 손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종목 7개 갖고 있는데 7개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급등했다고 해서 수익 나는 거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손실 날 수밖에 없어요. 올라가는 시장에서 잘 해야 한다라는 거. 올라가는 시장에서 아시겠죠? 올라가는 시장에서 잘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 매수가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황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황은 오늘은 이 정도에서 할게요. 네. 여기서 이제 먼저 올라갈 종목들, 그 다음에 테마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일단은 오늘 좀 강했던 종목이 중국 소비예요. 그죠? 오늘 좀 강했던 게 중국 소비. 예. 또 우리가 중국 소비에서 뭐를 볼 수 있냐면, 이거를 또 잠깐만요. 예.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중국 소비는 제가 충분히 많이 말씀드렸죠. 예. 중국 소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야기도 좀 많이 드렸고요. 그죠? 근데 딱 두 가지 보시면 돼요. 시진핑 방한, 12월 가능 전망에 있어서 장하성 주중 대사가 코로나가 안정되면 시진핑 방한 조기 성사 협의했다. 이렇게 이제 오늘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에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속 협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오고 있는 거지, 코로나만 끝나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썰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뭐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만 없어지면 시진핑이 방한한다. 예, 가장 중요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기에 실제 이건 어떤 그 시진핑의 방한은 하나 이벤트지만 실제 중국 소비 지표가 좋아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V자 반등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미국도 지금 실제로 경기 지표가 꼭거렸다가요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여기 더 이상 반등은 못 나오죠. 근데 지금 중국은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겁니다. 실제로 소비 자체가 YOY 대비해서 5%가 좋아졌다. 작년 이맘때보다 꼬꾸라지 전보다 5%가 더 좋았다 그겁니다. 네. 중국이 소비국가로 변모한 지가 꽤 됐죠. 그러면서 우리 뭐 화장품 다 급등했던 거고요. 세계은행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 2%,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가 되는 게 바로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국 소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이 좋아지는 중국 소비를 봤을 때 우리가 중국 소비주 대표적인 이런 종목들은 봐야 한다는 거고, 이츠한불은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린 바 있죠. 이츠한불이요.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넥스타이. 자리를 좀, 차트적인 자리를 좀 보게 되면요, 이츠한불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만 꽤 자리를 잘 잡아놨어요. 그죠? 이츠한불. 예. 그래서 아마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얘가 35,000원까지는 좀 금방 올라갈 것이다 아는 거고요. 예. 이걸 따라가고 있는 개별주가 코리아나, 얘도 자리를 잘 잡아놨죠. 코리아나는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면 뭐 6,000원까지 가는 금방 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넥스트 아이가 또 유미에라는 그 화장품 맛이죠.
중국 쪽에서 성장성이 상당히 커지고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어요. 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넥스트 아이.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개별주 한국 화장품도 바닥에서 돌리고 있는 모습 나온다. 그래서 중국 소비주는 시장 반등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중국 소비주는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얘들 올라서기 시작했을 때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놓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중국 소비주에서는 많이 볼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하고 왔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무겁죠. 예.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도 많이 못 올라가요. 얘가 5% 올라가는 동안 아마 이찬물 같은 경우는 한 15% 올라갈 거예요. 15%. 예. 그래서 무조건 대장주로만 접근해라. 무조건. 아시겠죠? 무조건 대장주로만 접근해라. 다만 여기서 이제 불안한 게 뭐냐면, 사실 중국 소비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진짜 팩트입니다. 그죠? 중국 소비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팩트예요.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죠. 미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는,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대만에 첨단 무기 수출하는 것 갖고도 진짜 뭐 전쟁날 정도로 전쟁할 수 있다는 식으로 경고도 했고, 중국이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또 같이 봐야 되냐면 유니온 머티리얼즈.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중국은 미국에 당한 만큼 돌려준다라고 하면서 이 첨단 기술 수출 규제법을 추진한다라고 했는데요. 예. 이미 통과됐죠. 중국 수출 규제법 토대 마련. 예. 이미 통과가 돼서 12월부터 시행을 한다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오히려 이 광산 개발을 해서 반중 전선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반중 전선을요. 보기 쉽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은 수면 아래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수면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미 중국의 첨단 수출 규제법은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이제 대미 보복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중국의 입법기구에서 수출 규제법을 가결 12월 달에 1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도 야, 우리나라 법이 이래. 니네가 그러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만들었듯이, 홍콩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만들었듯이 지금 수출 규제법을 시행해서 이제 뭐 히토류 업체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냥 법대로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도 뭐 수출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법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은 이치환부라고 이것도 대장주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유니온 머티리얼과는 좀 반대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빠지진 않을 것이고, 아마 두 개 중에 뭐 하나만 급등이 나올 텐데, 제가 볼 땐 뭐 번갈아가 먼저 가지 않을까. 뭐 빠지는 거 없이. 예.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 소비주와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어떤 무역 마찰을 좀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트럼프가 바이든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을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예. 근데 트럼프가 막 나가잖아요. 사실 트럼프의 지지율을 올리기 좋은 전략은 뭐냐면 반중 정서를 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까지 이번 정도도 중국을 계속해서 공격했고, 저 코로나 중국이다, 아니면 우한 코로나 이렇게 했던 것도 반중 정서를 자극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전략이었는데, 요새 좀 조용하죠. 한번 코로나 걸렸다라고 해서 조용하죠. 제가 볼 때 깜빡한 것 같아요. 근데 대선 전에 이걸 또 한번 끌어올려야겠죠. 중국을 또 한번 때릴 겁니다. 예. 트럼프의 전략상 중국을 때리면 지지율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응? 이 경합 지역에서만 이기면 되는 건데 전체적인 지지율은 사실 바이든이 훨씬 높아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도 힐러리한테도 그랬죠. 전체적인 지지율은 힐러리가 높았는데 이런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가 다 승리하면서 그 승리한 쪽으로 표를 다 갖고 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겼던 겁니다. 지금도 그걸 노리고 있으면서 경합 지역만 유세를 다니면서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예, 또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반중 정서를 아마도 자극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소비주는 미국과의 전쟁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뭐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유니언 머티리얼도 급등이 나오겠죠. 예. 지난 주말에 이 수출규제법이 그 채택한다 그래갖고 요 급등 나왔던 거예요. 급등 나왔다가 죽고 지금 다시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미국의 반박이라든가 뭐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공격적인 발언, 예. 이런 게 나와도 올라가겠죠. 유니언 머티리얼은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니온과 KP생명 이거 진짜 다 말씀드렸던 거죠. KP생명각은 이제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화이자 원료 공급하는 거 부각되면서,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것은 유니온 머티리얼이다. 자, 그럼 기다렸던 진양산업과 서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현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진양산업부터 말씀드리면, 진양산업은 제가 어제 생수에 편입을 하기도 했고, 예, 그다음에 오늘도 아침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긴 한데요. 오세훈 관련주입니다. 오세훈. 근데 잘 보세요. 자, 지금 여권에서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죠. 이낙연 의원이냐 아니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냐. 예. 이 두 분의 대권 잠룡이 치열하게 이제 지지율을 싸우고 있습니다. 예. 거의 이제 뭐 지지율 절반을 갖고 가서 싸우고 있죠. 근데 야권에서 보면 지지율 높아봐야 뭐 한 10몇 프로, 13%. 예전에 윤석열 총장이 13% 나오면 1등이었죠. 예. 인물이 없어, 인물난.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는데, 이분이 말했던 젊은 사람들, 뭐 경제통 다 문제가 있던 분도 있었고 다 안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뭐 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뭐 또 협력을 해야 한다. 저 홍준표 의원도 나오고 뭐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이제 뭐 내년도에 뭐 경선을 통해서 싸우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야권에서 부럽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선 지금 누구냐가 갈등이 심한 건데 야권에서 이것조차 부러운 거예요. 야권에서는요. 그래서 이 마포 포럼이라는 게 생겨났고, 마포 포럼, 예. 이 그 원외 포럼을 부흥시킨 거예요. 김무성 의원이, 예. 전 의원 김무성도 그죠? 예. 그냥 이 원외 포럼을 만들고서 이거를 지금 이제 그 특정 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포럼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저 누가 나왔으면 좋겠다, 뭐 홍정욱 막 이야기 나왔던 거고요. 예. 이걸 보시면 전현직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마포 포럼입니다. 원외 포럼 흥행시킨 김무성.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요, 좀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앞으로 어떤 시정연설, 예, 이런 것도 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내일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도 킹메이커를 자처를 해서, 킹메이커 뭡니까? 만들어준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빠지고. 대선 승리를 위한 이선에서의 역할을 성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이 포럼을 지금 이제 성공시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특강에 서울시장 후보군 참석한다. 예,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이분들은 아직까지 뭐 저 별 영향이 없죠. 음.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이 포럼에 누가 참석하냐? 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참석을 해서 내일 12시입니다. 내일 12시. 예. 내일 12시. 참석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국정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지난 7월 달에 요때 보시면 요 진양산업이 요때 급등 나왔었죠. 대권 시사를 했어요, 이때.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시장만 하면 시장 이미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대선으로 갈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바로 대선으로 갈 뜻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좀 의미가 없었, 좀 바닥에 있었잖아요, 지지율이. 그죠? 최근에 야당에서도 이제 지지율 조사 나오면은 뭐 안철수, 홍준표, 윤석열 뭐 이 정도였지 않습니까?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 나왔어요. 근데 이때 이 발언하고 나서 지지율이 확 뛰었단 말이에요. 예. 지금은 또 다시 이제 뭐 이게 안 나오니까 좀 시들시들하지만 근데 안철수 대표도 공식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굉장히 공식 활동을 좀 많이 하면서 공식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고 내일 공개적으로 특강에 나서면서 어떤 이야기 할까가 주목되고 있고 여기서 뭔 얘기를 하든 대선 가겠다는 얘기가 받아들여지겠죠? 기자들 질문하겠죠? 대선 갈 겁니까? 시장 안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겠죠? 그럼 내일 한번 뜨겠죠? 예. 이 정도면 다 이해하셨죠? 예. 자, 오세훈의 대표적인 종목은 진양 산업입니다. 진양 산업. 맞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일 점심시간 전후로 아마 듣도록 할 거예요. 아니, 오전장에 그냥 급등한다면 당연히, 팔고 나오는 거고요. 예. 괜히 또 떴는데 막, 5,500원에 매수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그러지 마시고. 항상 주가라는 것은 쌀 때면 쌀 때. 차라리 지금 시간에서 좀 빠져있으니까 지금에서 낫겠죠? 그죠? 예. 괜히 급등 나오면 또 매수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진양사업 그래 보시면 되는 거고요. 서현은 뭐냐? 서현이 더 의미가 있어요. 서현이. 예. 서현이 의미가 더 큽니다. 자, 서현은 누구 종목입니까? 서현 누구 종목이에요? 윤석열 총장 관련주죠? 1번이에요. 서현하고 덕성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덕성이 좀 더 올라왔었는데 결국엔 서현이 먼저 가더라고요. 네. 근데 윤석열 총장은 내일 제가 여기 적어놨죠. 내일 국감에 나온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뭐를 한 적이 없어요. 윤석열 총장은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굉장히 좀 묵직하죠. 네. 제가 뭐 이분이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항상 스타일 보면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계속된 공격에 사실 지금 이 법조계 보면 추미애 대 윤 총장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 대 총장 높은 사람인데도 지금 이 둘이 어떤 대결 구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뭐 주변의 인물들 다 외지로 보내가지고 팔다리 다 자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어쨌든 이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은 지금 말을 안 아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내일 국감에 나오시는데 최근에 일을 보면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도 아들 문제 갖고 이제 그 휴가 문제 많았죠. 근데 어쨌든 이 검찰 내에서의 윤석열 총장 팔다리를 다 잘라놨기 때문에 뭐 그 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의심이 좀 많이 생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은 봐준 건데 이러고 나서 추미애 법무장관 오히려 뭐 장모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캐고 있죠. 예, 오히려 좀 세게 아주 공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의 뭐 그만두라는 식으로 공격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무반응. 그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 기사 하나를 좀 볼게요. 추미애 십자포화에도 윤석열 무대응, 국감서 반격 하나라는 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추미애는 수사지휘권 행사에 이어서 정면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딱 한마디 했죠. 중상모략이다. 그랬더니 그 중상모략을 하기 전에 사과부터 하라라고 이야기했고, 이 최근에 이제 그 라임 사건하고 옵티머스 사건하고 김봉현 폭로를 빌미로 해서 계속된 초강경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내일 국감에 나오기 때문에, 자, 국감이 뭐예요?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막말 막 할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서 보시면 윤석열 총장은 비교적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눈과 귀가 다 여기 쏠려 있어요. 네. 윤 총장이 7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 때도 외압을 여기서 폭로한 겁니다. 국감에서. 네. 이 당시에는 그 황교안 법무장관이었죠. 황교안 법무장관의 그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원래는 민주당 편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 한나라당 여기 저승사자였기 때문에 민주당인 줄 알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임명했는데, 지금은 또 이제 민주당에 지금 또 어떻게 보면 저승사가 된 거 아닙니까? 어쨌든 내일 국감에 나서는데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국회의원들 질문이 쏟아질 겁니다. 예. 그럼 여기서 어떤 뭐 비판이든 뭐가 나오면, 결국에는 또 윤석열 총장의 존재감이 나오겠죠. 지금까지는 뭐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어지면서 지지율도 좀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내일 국감에서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거고 또 예민하게 해석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 대해서 뭐 좀 할 말이 많다라든가 이해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이야기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지 않고 좀 반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총장 하면은 이미지가 이제 이 권력과 싸우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은 이 두 가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양산업과 서현.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은 이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무역 분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유니언 머티리얼즈. 그다음에 지금 이 시장 반등에 있어서 사실 제가 그 친환경 관련주, 그러니까 신재생 관련주에 대해서 뭐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죠? 그다음에 5G, IT, 전기차 소리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그 중국 소비주, 실제로 장하성 주중 대사도 이제 국감에 나와서 시진핑 주석과 코로나가 안정되면 조기 방한하기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중국의 소비, 실제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중국 알리바바에 지난주에 김수현 씨가 등장했죠. 김수현 배우가 아마 조만간 또 뭐 어떤 TV든 어떤 채널이든 뭐 한국 콘텐츠가 나온다면 관련주 무조건 급등이에요. 이치환불, 코리아나, 한건화품, 넥스타이. 예를 들어서 또 누굽니까? 뭐 송혜교라든가, 뭐 우리나라 연예인이 뭐 광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드라마 콘텐츠에 떴다라든가, 예전에 다 그래서 급등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거 하나면 급등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 주도주 가능성인 종목들을 좀 설명드린 거니까 이 정도에서 시장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황과 종목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8번. 안 된다. 2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해가 된다. 8번. 안 된다. 2번. 네.
예, 윤석열 총장도 뭐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 나오겠죠.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만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가 있고, 그래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손실 복구가 빠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일단은 회원가입하실 분들은요, 예, 회원가입은 지금 크롬님 회원가입은요, 우리 엠비앵골드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엠비앵골드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무료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무료 회원가입은요, 홈페이지 여기 찍고 오신 다음에 무료 회원가입 하시고, 예, 그 다음에 무료로 홈페이지에 가입하신 다음에 전화로 02-3490-4666 결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어요. 이 홈페이지 와서 보시면 자, 와서 보시면 최원도 대표 카페 오셔가지고 지금 방송 중이니까 빨간색 단추 들어오죠. 예, 요거는 이제 장중에 항상 회원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장중에 항상 실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회원가입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88만원, 한 달에 88만원, 두 달에 176만원, 예, 아무거나 찍으셔가지고 결제에 누르신 다음에 카드로 결제 가능하고요. 예, 나는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걸 잘 모르겠다,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걸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전화로 하셔가지고 02-3490-4666 전화하시면 바로 최현도 대표 거로 결제 가능하고요. 이도 저도 모르겠다, 1588-0648로 예, 문의하시면 전화통화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전화통화도 힘들다 하면 샵 2034로, 그러니까 문자를 샵 2034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뭐라고? 최현덕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1대1 채널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채널을 보내드릴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 이렇게 회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입하시면 월 88만원, 서비스 기간 7일 나갑니다. 7일. 7일 나갑니다. 그래서 난 이 반등장 놓치고 싶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시장이 하락 나올 땐 당연히 손실 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래왔어요. 시장에 빠지면 손실 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손실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버스타도 손실 납니다. 왜? 인버스만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종목 다 몰려 있잖아요. 그 중에 막 종목 한두 개 올라갔다고 해서 대박 났다고 하지 않아요. 다만 올라가는 시장에서 주도를 놓친다면 그만큼 안쓰러운 게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올라가는 시장에서 주도주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금 반등장이 얼마나 세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선만 없다면 이 정도의 반등은 충분할 것 같은데,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좀 짧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팔고 준비해야겠죠. 지금은 남은 10월달과 11월달을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번에 내가 진짜 뭐 어떤, 여러분들 어디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툭하면 50% 수익날 수 있어요, 100% 수익날 수 있어요. 가면 어때요? 가면 배워라, 기다려라, 익숙해져라, 그런 얘기 듣고 앉아있죠. 이게 아니고 실제로 매수와 매도 문자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한 방에 돈을 벌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것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손실난 거를 한 방에 메꿉니까? 도박하세요? 내가 예를 들어 주식으로 옵션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50% 벌겠다? 100% 벌겠다? 도박 아니에요. 50% 벌 수 있다는 이야기는 마이너스 50% 알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100% 벌 수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00% 깡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박으로 벌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반등장을 이용해서 조금씩 복구를 해나가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 여러 개의 종목을 갖고 있으면 절대 수익이 안 납니다. 선택과 집중해서 손실 회복을 빠르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지. 괜히 또 지금 뭐 시장이 어쩌고저쩌고 뭐 50% 벌 수 있어요, 100% 대박 날 수 있어요, 이런 거에 현혹되셔가지고 고생하고 있다면 정석대로 갔을 때 손실 복구가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에야 보다 안정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여기서 회원 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NBA 골드에 있는데 수익이 안 난다, 무섭다, 맨날 대박 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배우라고 이야기만 하고 있고, 맨날 뭐 수익 나는 회원만 보여주면서 그 사람 따라 하라고 그런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희망 고문 나가지 마시고, NBA 골드인데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하신다면은, 예, 여기 오른쪽 상단 가시면 마이 페이지 가셔갖고 방 이동 가능하니까 방 이동하게 되면 그 받았던 서비스가 버리고 오는 거예요. 버리고 오십시오. 예, 그 값어치는 그 몇십 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예, 우리 행복이 사랑이님도 우리 회원님이시고 부자님도 우리 회원님이십니다. 장기 회원님이신데요. 정말 잘하고 계시고, 시장 하락 나올 때야 저도 뭐 손실을 최소화하고 손실 안 나고 싶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시장 하락할 때는 손실은 조금 나는 거고요. 시장 올라갈 때 그 몇 배로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복구할 수 있다는 거, 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회원 가입하신 분은 회원 가입하시고요. 가입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종목 올려주시고,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 풀 영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지난 방송 보기 오셔갖고 보시면 되고요. 예, 유튜브 영상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 말씀드렸고요. 시황, 그죠?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부분까지 다 공개했습니다. 내일 기대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될지.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회원 가입하실 분들은 회원 가입 진행하시고, 회원 가입 하신 분들은 종목 상담 받고, 또 요 방송 끝나고 나서 가입하신 분들은 정형 게시판에 종목을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정형 게시판은 말 그대로 회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회원만 쓸 수 있는 거니까 요 방송 끝나고 나서 가입하신 분들은 이 정형 게시판에나 종목 올려주시면 내일 아침까지 어떤 종목 팔지 말씀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 팔아서 제가 사라는 것만 딱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